부동산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증여하기에는 증여세가 부담되고 또 양도하자니 당장 돈이 없는 우리 자녀들. 걱정 마세요. 증여세 낼 돈만 있어도 가능한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하는 동생 상속증여 전문 어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 증여의 장점과 부담부 증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에 대해서 싹 다 설명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시가 10억 원짜리 상가를 갖고 계시는데요. 이걸 저한테 주신답니다. 진짜요? 혹시 모르죠? 일단 상상이라도 좀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상가에는 장사가 정말 잘 되는 식당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식당 사장님한테 돌려드려야 할 전세금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이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제가 돌려드리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으면 저는 얼마를 증여받은 걸까요? 10억에서 돌려줘야 될 5억을 뺀 5억 원? 네, 맞습니다. 5억 원은 나중에 제가 돌려드려야 하니까 10억 원 중에서 5억 원만 증여받은 게 되죠. 원래 부모님이 책임지셔야 할 보증금을 제가 떠안았으니까 세법에서는 이걸 돈을 준 거랑 똑같은 유상거래로 봅니다. 증여를 하는데 일부는 양도가 섞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억 원짜리 상가를 증여하는데 5억 원의 보증금을 끼고 넘긴다. 5억은 증여, 5억은 양도입니다. 증여, 양도, 부담부 증여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증여는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부담부 증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증금과 대출이 낀 건물을 넘깁니다. 그 넘기는 당시에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드릴 건 없지만 나중에 이제 보증금이었다면 임차인에게, 대출이었다면 대출기관에게 그 추후에 아들이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상환해야 되는 보증금이나 대출을 아들이 상환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갚아야 하는 보증금과 대출을 추후에 아들이 이제 상환을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증여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부담부 증여할 때와 비교해서 단순 증여 그리고 양도할 때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면서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부모님께서 갖고 계시던 이 시가 10억 원짜리 상가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10년 전에 취득가액 4억으로 취득을 하셨고 사장님한테 돌려줘야 할 보증금 5억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 증여는 쉬워요. 10억 원을 다 증여받은 거니까 증여 공제 빼고 세율을 적용을 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는 4%죠? 4천만 원. 그래서 합쳐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단순 양도인데요. 단순 양도는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1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양도가액은 10억 원이고요. 취득가액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10년 보유하셨으니까 장특공 20% 그렇게 계산을 하면 총 양도세가 한 1억 8천 정도 나오고요. 양도는 취득세율이 4.6%이기 때문에 4,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세액이 약 2억 2,7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자, 그리고 부담부 증여인데요. 부담부 증여는 아까 증여분과 양도분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돌려줘야 될 보증금 5억 원은 양도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자, 먼저 증여 부분인데요. 증여 부분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에 증여 공제 5천만 원, 그리고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가 7천만 원 정도 나오고 취득세도 4%이니까 2천만 원. 그래서 증여분에 대한 세액이 약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는 돌려줘야 할 보증금에 대한 5억 원, 그리고 취득가액은 이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이 지금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4억 원에 대한 50%, 2억 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장특공 10년에 20%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율을 적용해서 총 양도세가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2,300만 원을 더하면 약 9,300만 원의 양도분 세액이 나오고요. 이 증여분 세액과 양도분 세액의 합인 1억 8,500만 원이 총 세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 증여랑 단순 양도에 비해서 부담부 증여 세액이 많이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 증여에 비해서는 약 7천만 원 정도 줄었고 또 단순 양도에 비해서는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심지어 단순 양도는 제가 돈을 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변호사님, 그럼 이 세금들은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녀분이 내시는 거고요. 증여분세액은 증여받는 사람인 자녀, 그리고 양도분세액은 양도하는 부모님이 내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지금까지 상가에 대한 부담부 증여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주택, 아파트 이런 거는 부담부 증여가 안 되나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껴있는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거나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를 끼고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냥 세무사님 찾아가면 끝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저희부터 찾아오면 저희는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세무사를 찾아오기 전에 하셔야 할 것이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전체 가액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전체 가액을 먼저 결정합니다.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2곳, 그리고 10억 원 이하면 1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셨다면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주의할 게 그 채무승계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주는 사람이, 그리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그럼 부담부 증여 세금을 이제 신고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에 있어서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원,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취득계약서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채무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채무승계 관련해서는 부채 증명서나 이런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서 제가 부모님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부채 승계가 늦게 이루어져서 신고기한에 급박하게 신고했던 건이 있었는데요. 부채 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무사님, 부채 증명원이나 금융거래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는 건가요? 은행에 가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승계한 채무는 결국에 이제 증여받은 사람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형태만 부담부 증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전된 채무를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증여는 해줄 테니까 채무는 너가 갚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자녀분들에게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직접 세액 계산을 통해서 절세되는 금액을 비교해보고 또 부담부 증여의 절차와 필요 서류까지 싹 다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